그러나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왜냐하면 그 형편이 나 때문에 망가진 거였으니까. 내가 대신 짊어진 그 빌어먹을 죄값 때문에. 그날은 내 29번째 생일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블랙 로터스의 프라이빗 룸에서 홀로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촛불은 꺼진 지 오래였다. 친구들 아니, 이제는 전 동료라고 불러야 할 그놈들은 이미 떠난 후였다. 축하해, 형. 다음에 보자, 라고 웃으며 사라진 그 얼굴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난 그 칼날이 내 목을 노리고 있다는 걸 바로 오늘 알게 됐다. 엄마의 문자를 본 후, 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불빛을 삼키며 출렁였다. 25살 때, 난 이 도시의 꿈을 쫓아 상경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와 둘이서 밥상머리에서 서울 가면 금방 성공할 거야 라고 서로 속삭이던 그 시절. 난 공대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인턴십을 뛰며 그 꿈을 키웠다. 그리고 만난 게 그놈, 최민준이었다. 내 인생의 형이자 동업자. 우리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AI 기반의 보안 소프트웨어 민준의 아이디어, 내 코딩 실력. 듀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벤처 캐피털의 눈길을 끌었다. 투자 유치, 사무실 이전, 직원 채용.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작년 여름,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대형 클라이언트인 한화그룹의 기밀 정보가 블랙마켓에 쏟아지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소송이 쇄도했다. 난 그때 모든 걸 떠맡았다. 민준아, 내가 피곤해 보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는 새 프로젝트에 집중해. 그렇게 말하며 난 경찰 조사에 나섰다. 증거를 조작한 건 나였다. 민준의 실수였지만 내가 덮어준 거였다. 왜? 민준이 내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는 내 엄마의 병원비를 대준 적도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파트너야 라고 맹세했다. 그 덕에 난 감옥에 6개월을 갇혔다. 출소 후 회사는 민준 혼자서 재건했다. 난 그저 과거의 그림자가 됐다. 오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건 민준의 은혜였다. 형, 이제 괜찮아졌어. 같이 축하하자. 그의 문자가 왔을 때 난 망설였다. 하지만 엄마의 생일 선물로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래서 갔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준과 그의 새 파트너이자 내 전 여자친구 이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나와 헤어진 후 민준과 붙었다. 오빠, 미안해. 민준 오빠가 더 안정적이었어. 그 말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파티는 웃음으로 시작됐다. 샴페인이 돌고 민준이 토스트를 했다. 형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난 웃으며 대꾸했다. 고마워, 민준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술이 돌자 대화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속삭였다. 오빠, 이제 회사에서 일할래? 민준 오빠가 자리 만들어줄 거래.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화장실로 가는 척 사라졌다. 난 따라갔다. 복도 끝 문틈으로 들려온 목소리. 네, CEO님. 그놈 오늘 왔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데이터 유출. 그건 제가 처리했어요. 김태현이 대신 감옥 갔잖아요. 한화그룹 소송도 제가 로비로 무마했어요. 이제 그놈은 쓸모없어요. 해고. 아니, 그냥 사라지게 할게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내 귀를 의심했다. 그 CEO님은 한화그룹의 상무, 박승호 민준의 새 멘토. 모든 게 연결됐다.
데이터 유출은 민준의 고의였다. 한화의 경쟁사를 돕기 위해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지은이는 그걸 알면서도 나를 버렸다. 난 복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눈을 찔렀다. 엄마의 문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병은 악화됐고 치료비는 산더미였다. 민준이 준 돈. 그건 뇌물이었다. 이제 난 알았다. 이 모든 게 배신의 대가였다. 그리고 내 복수는 시작될 터였다. 그날 밤, 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스치고 지나갔다. 엄마의 손, 아버지의 빈 의자, 서울행 KTX의 창밖 풍경. 그리고 민준의 미소, 그 미소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출소 후, 난 작은 원룸에서 프리랜서 코더로 버티며 살았다. 태현아, 포기하지 마. 내 실력이면 또 올라갈 거야. 엄마의 격려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버팀목마저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재밌었어. 회사 일 얘기 더 해보자. 간단했다. 그는 바로 답했다. 좋아, 형. 내일 사무실로 와. 듀오 테크놀로지의 새 사무실은 강남의 IT 허브, 코엑스 맞은편 고층 빌딩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이 빨라졌다. 복수. 난 아직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할 터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나를 알아봤다. 아, 김 선배님. 오랜만이세요. 어색한 인사들 사이로 민준의 방으로 안내됐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일어나 나를 안았다. 형, 앉아. 커피. 그의 눈은 여전했다.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지은이는 없었다. 여행 갔어. 곧 올 거야. 민준이 웃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회사 이야기로 흘렀다. 새 프로젝트, AI 윤리 보안 시스템. 형 실력이 필요해. 같이 하자.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난 물었다. 민준아, 작년 일, 아직도 미안해. 그의 미소가 굳었다. 형, 그건 사고였어. 내가 너무 착해서. 대신 해준 거잖아. 착해서? 난 웃음이 나왔다. 그래, 착해서. 그런데 한화 상무 박승호 씨, 아는 사람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우돼. 난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복도 대화를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놈은 쓸모없어요. 사라지게 할게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형, 그건 오해야. 박상무가 강요해서 변명이었다. 난 차분히 말했다. 민준아, 왜 나한테 그랬어? 우리는 형제잖아.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형, 돈이 필요했어. 엄마 수술비, 내 빚 하나가 약속했어. 데이터만 조금 넘기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내 분노가 흔들렸다. 민준도 가난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처럼.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다. 난 알았다. 그의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빚은 도박이었다. 박승호와의 로비는 더 깊었다. 민준은 한화의 꼭두각시가 됐다. 난 일어났다. 민준아,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데가 갚아줄게. 문을 나서며 그의 절규가 들렸다. 형, 제발.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 계획은 그 순간 싹 텄다. 첫 번째, 증거 수집. 난 프리랜서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해커 친구, 박철 출소 때 알게 된 동지.
태현이 형, 또 무슨 일?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민준이 그 새끼, 데이터 유출 증거 남아 있어. 블랙마켓 로그, 이메일 트레일, 파헤쳐 줄게. 며칠 후, 철의 자료가 도착했다. 민준의 이메일, 박승호와의 거래 내역, 지은이의 지시 메모 태현이를 감옥에 넣으면 민준 오빠가 CEO 돼, 지은이도 공모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야망을 부추겼다. 오빠, 태현이는 약해. 우리 둘이 하면 더 커질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보니 배신의 깊이가 새삼 느껴졌다. 지은이와의 추억 한강 데이트, 그녀의 미소 모두 연극이었다. 난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곧 돈 보낼게. 걱정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현아, 너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엄마. 그냥. 성공할 거야의 통화를 끊고 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복수 코드 작성. 민준의 시스템 해킹 그의 새 프로젝트를 노렸다. AI 윤리 보안. 아이러니하게 그걸 이용해 그의 비밀을 폭로할 터였다. 하지만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다. 오빠. 얘기 좀 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지은이가 내 원룸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오빠, 민준 오빠가. 미쳤어. 내가 녹음한 거 알았대. 권한 소파에 앉아 그녀를 봤다. 여전한 미모,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도끼가 보였다. 그래. 그럼 왜 왔어? 그녀가 울먹였다. 도와줘. 민준 오빠가 날 버리려고 해. 박상무 때문에. 나도 끌려들었어. 그녀의 이야기였다. 민준이 박승호의 꼭두각시가 된 건 작년 겨울부터. 한화그룹의 내부 분쟁, 박상무가 경쟁파를 무너뜨리기 위해 외부 해킹을 의뢰했다. 민준은 그걸 받아들였다. 돈이 필요했어, 오빠. 내 가족도 가난하잖아. 하지만 지은이는 더했다. 나도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어. 민준 오빠가 협박했어. 태현이 대신하면 너도 같이 올라간다고. 거짓말이었다. 철의 자료에 따르면 지은이가 먼저 제안했다. 태현 오빠는 코딩만 할 뿐이야. 민준 오빠가 리더십 있어? 난 물었다. 그럼 왜 나랑 헤어졌어? 감옥 가기 전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준 오빠가. 설득했어. 태현이는 약해. 우리 둘이 미래야라고. 오 순간 내 주먹이 쥐어졌다. 하지만 난 참았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좋아, 지은아. 증언해줄래? 민준과 박상무에 대해 그녀가 망설였다. 그럼. 나도 잡혀갈 텐데. 내 선택이야.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오빠를 믿을게. 같이 무너뜨리자. 그날부터 우리 동맹이 시작됐다. 지은이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내부 자료를 빼돌렸다. 이메일, 계약서, 심지어 박승호와의 미팅 녹음. 난 철과 함께 그걸 분석했다. 민준의 야망은 컸다. 데이터 유출로 얻은 돈으로 그는 듀오를 한화의 자회사로 만들려 했다. 나의 감옥 생활. 그건 희생 제물이었다. 태현 형이 잡히면 경찰은 외부 해커로 끝낼 거야. 민준의 메모였다. 하지만 지은이의 배신은 또 다른 칼날이었다. 그녀가 자료를 주던 날, 난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 오빠 왔어. 아직 모르는 척할게. 증거. 다 지울게.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는 이중 스파이였다. 민준을 보호하면서 나를 유인하려 한 거다. 왜? 난 그녀를 붙잡았다. 오빠, 미안. 민준 오빠가 임신했다고. 충격이었다.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아이. 민준애. 난 그녀를 밀쳤다.
나가 문을 쾅 닫고 난 무너졌다. 배신의 연쇄 민준, 지은, 심지어 그 아이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의 병원비, 내 망가진 인생. 복수는 더 날카로워졌다. 다음 단계, 박승호 노림. 한화그룹의 상무는 서울 사교계의 거물. 그의 약점. 철의 해킹으로 드러났다. 불법 로비, 세금 탈루, 심지어 성추행 스캔들. 형, 이거 터뜨리면 한화주가 폭락이야. 철의 목소리가 흥분됐다. 난 익명 계정으로 박상무에게 메일을 보냈다. 민준의 비밀, 당신 거랑 같아요. 만납시다. 장소는 이태원의 지하 밤 11시. 그는 왔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 눈빛이 날카로웠다. 누구냐? 난 마스크를 썼다. 당신의 파트너, 최민준의 피해자. 대화는 빠르게 흘렀다. 민준. 그 새끼가 배신했나? 박상무가 웃었다. 돈 줬는데 난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원해? 민준을 버려. 그리고 한화에서 손 떼. 그는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너도 조심해. 이 세계는 더러워. 돌아가는 그의 등 뒤, 난 느꼈다. 이건 시작일 뿐. 민준에게 박상무의 배신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패닉에 빠졌다. 내게 전화, 형, 도와줘. 박상무가 날 버렸어. 난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아. 하지만 그 밤,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오빠, 도와줘. 민준 오빠가 날 때려. 병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멍들었고 배는 유산 위기. 순간 내 복수가 흔들렸다. 그녀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게 함정. X. 병원 복도에서 지은이를 기다리며 난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 아이가. 민준 오빠가 화내면서 유산은 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공포와 계산이 섞인. 난 물었다. 정말 민준이 한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박상무가 민준 오빠를 버리자 미쳤어. 내가 배신자야라고. 난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철에게 CCTV를 의뢰했다. 지은이의 아파트 근처 민준의 차가 있었고 싸움 흔적이 보였다. 진짜였다. 순간 내 분노가 민준에게 집중됐다. 지은이는 피해자. 아니, 그녀도 공모자였다. 하지만 아이, 그 무고한 생명. 복수의 경계가 흐려졌다. 지은아, 나랑 같이 도망가자. 민준과 박상무, 다 무너뜨릴게.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오빠. 우리 계획은 세밀해졌다. 지은이는 민준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난 밤에 사무실에 침입했다. 보안 시스템. 내 코딩으로 뚫었다. 파일 속에 모든 게 있었다. 민준의 일기장 같은 메모. 태현 형을 감옥에 넣은 건 후회 없어. 그 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은이. 그녀는 내 도구일 뿐. 차가운 글씨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이를 때린 것도 의도적이었다. 박상무가 버리면 태현을 끌어들여. 그녀를 미끼로. 난 분노로 떨었다. 지은이에게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민준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울음이 터졌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속았던 거다. 공모. 민준의 세뇌였다. 오빠, 미안해. 나도. 배신자였어. 그 고백이 우리를 묶었다. 이제 진짜 동맹. 다음 타겟, 언론. 난 익명으로 자료를 방송국에 넘겼다. JTBC의 오 뉴스룸 한화그룹 로비 스캔들. 방송 당일
서울이 들썩였다. 주가 폭락, 박승호 사임. 민주는 기자들 무리에 쫓겼다. 최민준 씨, 데이터 유출 공모자 맞나요? 그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하고 절박한. 내게 전화, 형, 이게 내 짓이야. 제발, 끝내줘. 난 받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는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다. 엄마가 전화했다. 태현아, 뉴스 봤어. 내 친구 민준이, 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병이 악화됐다. 치료비. 아직 모자랐다. 난 지은이와 함께 은행을 갔다. 그녀의 저축 민준이 준 돈 오빠. 이거 써.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5천만 원, 엄마의 수술비였다. 수술날, 난 병원에서 기다렸다. 지은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 새로 시작할까?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 끝나면? 하지만 그 순간 철의 전화. 형, 큰일 났어. 민준이 내 엄마 병원 자료를 알아챘어. 복수로 엄마를 노려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의 다음 수 가족 공격. 난 달려갔다. 병원 로비, 민준이 서 있었다. 형, 이제 포기해. 엄마 수술. 내가 막을게. 그의 눈은 미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주먹, 비명. 간호사들이 달려들었다. 민준이 중얼거렸다. 형,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경찰이 왔고 그는 끌려갔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박상무는 끝났지만 난 아니야. 지은이 뱃속 아이? 내 거지만. 내 복수 때문에 잃었어. 지은이가 무너졌다. 유산의 원인 스트레스, 민준의 폭력. 그녀의 울음이 복도를 채웠다. 난 안아줬다. 미안해. 복수의 대가였다. 이제 누가 피해자일까? 민준의 체포 후 세상이 바뀌었다. 듀오 테크놀로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난 언론 인터뷰를 피했다. 익명의 위셀블로어로 남았다. 지은이는 제주도로 내려갔다. 오빠, 나 혼자서. 회복할게. 그녀의 편지에 적힌 말, 아이를 잃은 슬픔.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용서했다. 배신의 고리는 끊어졌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했다. 병실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태현아, 내가 무슨 짓 했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난 눈물을 삼켰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민준의 재판이 다가왔다. 그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형, 증언해줘. 우린 피해자야. 박상무 탓이야. 변호사의 전략 공모자에서 피해자로. 법정은 서울지방법원, 기자들로 가득했다. 민준의 모습은 초췌했다. 태현 형, 미안해. 돈에 눈 멀어서 그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다. 지은이도 증언대에 섰다. 민준 씨는 강요받았어요.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공감. 난 증언했다. 모든 걸 데이터 유출, 감옥, 배신. 그는 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입니다. 재판은 열띤 논쟁으로 치달았다. 민준의 변호사는 시스템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계획적 범죄라고. 배심원들은 갈렸다. 민준을 동정하는 이들, 나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 트위스트가 터졌다. 민준의 최종 증언, 형, 마지막으로. 지은이 임신. 그건 내 아이야? 내가 약 올리려고 한 것 충격.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진짜였다. 지은이가 속삭였던 민준 오빠가 원한 거짓.
그녀는 민준의 협박에 굴복해 거짓말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지은이가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아이를 지키려고 민준의 웃음소리. 형, 이제 내 차례야. 복수. 이게 내가 원한 끝.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였다. 난 자유로웠지만 상처는 깊었다. 아이를 잃은 건 내 복수의 여파. 재판 후, 난 한강 다리로 갔다. 그 생일 밤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습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누가 이겼을까? 민주는 감옥에서 나오면 더 강해질 텐. 지은이는? 그녀의 편지, 오빠, 우리 아이 이름은 희망으로 지을게. 내가 준 미소가 지어졌다. 비극. 아니, 새로운 시작.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서울의 네오는 멀어졌다. 태현아, 용서할 수 있니? 엄마의 물음. 난 대답했다. 네, 엄마. 그리고 나 자신도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다. 복수의 대가? 영원한 질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